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능날 저녁에 수능시험을 보고 와서 가채점을 하면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로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어떻게 그 이유를 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주로 논술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빠르게 가채점을 하고요. 여러분의 성적을 확인합니다. 근데 수능날 저녁에 8시쯤 되어야 탐구 과목에 정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점을 하신 다음에 진학사나 EBS나 아니면 메가스터디에 가서 채점한 결과를 입력하면 예상 등급과 예상 백분위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상 등급과 예상 백분위를 가지고 수능 이후 논술 시험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는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성적을 가지고 아래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와 비교하면서 정시 수준을 예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저를 확인할 때는 지금 여러분의 점수도 예상이고 또 입시 업체의 예상도 다 예상이거든요. 실제로 12월 6일 날 성적표가 나오면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확인한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될랑말랑하게 못 맞췄으면 무조건 수능 이후의 논술은 시험 보러 가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수능날 밤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대충 맞췄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후에 수시의 모든 논술이나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라는 거고, 대체로 우리는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해도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논술에서 안정빵으로 자신의 현재 정시 정도의 지원 가능한 대학을 쓴 학생들이 있고, 수능 시험을 그보다 잘 봤다면 당연히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런 판단을 하는 방법을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A 학생은 백분위가 국어 88, 수학 96, 탐구 92, 또 탐구가 84여서 평균이 90.66이에요. 이 정도의 학생이면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높죠. 이러면 이 학생의 평균 점수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런 대학들의 백분위 평균과 비교를 하면 되겠고, B 학생은 이렇게 점수가 형성돼서 평균은 88이지만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B학생의 백분위 88은 이대로 인정할 게 아니라 조금 낮춰서 한 2 정도 낮춰서 86 정도를 이 학생의 성적이라고 판단하면 좋겠죠. 이렇게 백분위 판단을 해서 작년 2024학년도 대학별 합격자의 평균 백분위와 비교를 합니다. 아까 A학생은 90 정도 됐다면 이 학생은 중앙대의 하위학과 정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경희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죠. 그럼 논술 지원한 대학 중에 경희대 이상 정도의 대학만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되겠고, 두 번째 학생은 백분위가 86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가서 홍대의 하위학과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 위의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이 수능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데 최저가 됐더라도 그 이하의 대학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수능 후의 논술은 수능 성적을 확인하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막 지르듯이 여러분이 논술 지원한 대학에 가장 높은 대학 위주로 준비를 하면 안 되겠고, 이미 수능 성적이 아쉽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짝 높은 대학 위주로 논술 준비도 하고 집중도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울, 그리고 인서울 하위권, 그리고 수도권까지의 대학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의 국수탐의 백분위 성적을 이 제가 정리해 놓은 표와 비교해 보면서 논술 쓰러 갈 대학을 선정하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점수도 확정된 게 아니고 백분위도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비슷비슷하면 논술 쓰러 가서 합격을 노리는 게 좋아요. 실제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정밀하게 정시에서 대학별 점수로 환산해서 보면은 갈 줄 알았던 대학이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기분이 좋고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냥 정시로 확실하게 갈 만한 대학들은 논술을 포기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는 마음도 복잡하고요. 이미 기분까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은 수능날 저녁에 수능 시험을 기대만큼 못 보면 엄마 아빠를 볼 면목도 없고 자신감은 뚝 떨어지니까 논술까지도 포기해버리는 학생이 많습니다. 아직 입시는 정시까지 쭉 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날 밤에 설령 기대만큼 수능을 못 봤더라도 남아있는 논술 중에 합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차분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지 어차피 올해 입시는 망쳤다고 결론 짓고 다 포기해버리고 재수로 바로 돌입하면 여러분 재수한다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재수에 대한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재수는 여러분이 지금 고2의 시기로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년의 시간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 겨울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아있는 모든 입시의 절차를 치열하게 잘 마치는 연습을 해야지 설령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재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재수 상담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안에는 우리 아이가 고3 시절에 보여준 행동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못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듯해요. 내가 고3의 모든 시간들을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했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재수 성공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학생의 끈기, 자기의 실력을 냉정하게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마주하는 선생님의 말에 잘 기울이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학생이라면 재수에서 고3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능을 마친 오늘 이 순간에 수능을 못 봤다고 나머지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학생이라면 재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못 볼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결국은 재수 생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논술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논술 원서만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썼기 때문에 나는 어디 쓴지도 몰라요. 수능날 밤이 됐는데 이제 수능을 못 봤으니까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논술 한 번도 안 했더라도 합격한 학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수능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논술 대학을 딱 찍고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능날 저녁부터 맹렬하게 준비해 간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논술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 하여도 내가 30명 중에 가장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논술 안 해보고 이건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겠고요. 논술 안 할래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수능날 저녁에 많이들 포기하는데 부모님들이 설득해서 논술학원에 보내봐야 한 번 수업 듣고 나면 좌절감에 그냥 수업 그만 듣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능날 밤에 논술 안 할래요? 라고 말하면 그걸로 사실 올해 입시는 끝난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수능 끝나고 나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친구들은 다 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 결에 따라가면서 노는 것은 내년의 전망도 밝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잘 해내는 그런 끈기마저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안 할래요? 라는 말은 못하고 학원을 다녀보니까 못 알아듣겠고 논술 학원비는 아깝고 하니까 혼자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학생들은 가천대나 외대 글로벌 같이 약수령 시험은 문제가 쉬우니까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논술은 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을 채점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깔짝깔짝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조리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대체로 학원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천대 시험 자체가 쉽다고 해도 그 시험은 3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한 35명 중에 가장 답변을 잘해야만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논술학원을 어딘가 갔다면 쉽더라도 끝까지 잘 마치는 게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가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이 고민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수능을 못 본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픔은 며칠 지나면 또 가라앉습니다. 이걸 잘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내년에 다시 뭔가를 도전하더라도 밝은 전망이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다음에는 잘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수종쌤의 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녕.